1.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누구요? 박사원이요? 당연히 알죠. 아니요. 같은 반은 아니고요. 그냥 오다 가다 몇 번 얼굴 본 정도요.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박사원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걔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귀가 있는데 들은 소문은 있죠. 어떤 소문이긴요. 장난 아니에요. 하루 지나고 오면 새로운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라니까요. 애들이 궁금해서 박사원 SNS도 뒤져보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날 완전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난리 났었잖아요. 처음엔 안 믿었죠. 학교에서 애가 죽었다는데 누가 믿어요? 거기가 옛날에 소각장이었다고 하던데요. 우리 학교가 좀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쓰레기 태우고 뭐 그런데요. 요새는 아무도 안 가죠. 뭐하러 거길 가요? 괜히 으슥하고 무섭잖아요. 뭐 튀어나올 것 같고. 거기가 복도 쪽 창문으로 고개 쭉 내밀면 보이긴 하는데요. 딱히 볼 일은 없죠. 운동장 쪽도 아니고 학교 뒤쪽이니까. 아니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떤 애들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발견한 애가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다던데요. 쌤들은 나중에 왔어요. 원래 한 박자씩 늦잖아요. 그나마 누가 교무실 가서 말했으니 알았지. 아니었음 경찰이나 와야 알았을걸요? 쌤들이 박사원에 대해 알았냐고요? 에이, 알았겠어요. 박사원 죽은 것도 한참 지나서 알았는데. 전 쌤들이 몰랐다고 봐요. 저도 박사원이 따인 줄은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나 따가 있지. 고등학교 오고 나서는 그냥 좀 못 어울리는 애들은 있어도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주연이 박사원 따 시킨 거라고 하던데요. 대놓고 왕따 시킨 건 아니고 그냥 은근히 따돌리는 정도였나봐요. 하여간 그날 이후로 애들 다 충격받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다 자살인 줄 알았죠. 지주연이 죽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지. 하여간 지주연 때문에 우리 학교 다 망했다고 다 난리예요. 솔직히 학생이 죽어나간 학교에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어떤 애들은 그날 그거 보고 나서 수업도 못 듣고 좀 그랬어요. 전 아무것도 못 봤는데 소문만 듣고도 악몽 꾸고 그랬으니까. 그 와중에 다른 애들 따라잡겠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애들도 있죠.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대학 못 가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겁나 독한 거죠. 지주연이요? 걔에 대해선 잘 몰라요. 그냥 활발하고 공부도 좀 하고 얼굴 예쁜 애 정도? 근데요, 애들 말이 지주연하고 박사원하고 되게 친했다고 하던데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대요. 맨날 붙어다니고요. 그러니까요. 절친이었다면서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방송 나가요? 몇 시 하는데요? 2. 김 변호사. 주연이 지친 듯 김 변호사를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밀고 나가는 저돌적인 여자였다.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적도 좌절을 느낀 적도 없는 완벽한 엘리트로 이번 사건에서도 주연의 변호를 완벽하게 해낼 터였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뭔가를 빠르게 쓰고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대충 됐네.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너는 서은이를 죽이지 않은 거야. 그치? 김 변호사의 물음에 주연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다. 서은이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자매처럼 붙어 지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 우리는 이걸 강조할 거야. 명심해둬. 김 변호사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연은 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분명 아빠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았을 터였다. 많은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것,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변호하는 것. 주연은 그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구는 태도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간절히 믿으면 뭐든 다 들어줄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다른 신들처럼. 경찰이 지문 갖고 있다면서요. 아, 그거? 주연의 물음에 김 변호사는 미간에 작은 주름을 만들었다. 그날 서은은 벽돌에 머리를 맞고 죽었다. 자살이라는 애초의 소문과 달리 완전한 타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학교에서는 어떡하든 소문을 막으려 애썼지만 형체 없는 연기처럼 소문은 점점 더 회색 빛깔을 띠며 퍼져갔다. 학교에서 죽어간 17 소녀. 한 기자의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주연이 같은 학교 친구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더 흥분했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주연을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 글로 온통 도배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한 방송국에서는 서은과 주연을 다룬 이야기로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기까지 했다. 네가 그랬니? 주연의 엄마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쩌면 주연이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모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에게 네가 그랬느냐고 묻는 엄마 입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일 테니까. 묻잖아. 네가 그랬냐고. 주연은 입을 다물었고 엄마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렸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 나 키우면서 뭐 하나 부족하게 한 적 없었어.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완벽하게 다 케어해줬잖아. 근데 왜 이 모양이니? 뭐가 불만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였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묻잖아. 네가 죽였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해? 엄마는 고함을 질렀고 아빠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게 아니면 하나뿐인 딸을 호적에서 지우고 영원히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빠는 겁에 질린 딸을 만나러 오는 대신 가장 비싸고 실력 좋은 변호사를 보냈다. 엄마가 찾아와 주연을 나무라던 그날, 원망을 토해내던 그날,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다그치던 그날, 주연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 거예요? 듣고 있니?
어딘지 모를 곳을 바라보는 주연을 잠에서 깨우듯 김 변호사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다시 설명할게.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두 가지야. 하나는 네 지문이 묻은 벽돌, 다른 하나는 네가 그날 서은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그날 주연은 서은과 크게 다퉜다. 경찰이 왜 싸웠느냐고 다그치듯 물었지만 어쩐 일인지 주연은 무슨 일로 다퉜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은이 잘못한 게 분명했다. 서은이 주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주연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있었다. 그 사실은 카톡 메시지 기록에도 정확히 남아 있었다. 주연아, 아직도 화났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잘못했어. 서은이 보낸 메시지는 그런 식이었다. 주연은 미안하다는 서은의 메시지를 한참 무시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따가 거기로 나와.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경찰은 주연이 보낸 메시지 속 거기가 학교 뒤 공터라고 말했다. 둘은 그곳에서 만났고 서은은 다시 잘못을 빌었을 거라고. 하지만 주연은 서은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고 홧김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서은을 내려쳤을 거라고 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주연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그랬나? 내가 서은이를 죽였나? 주연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서은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아니다. 주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은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주연은 아니라고 했고 경찰은 맞다고 했다. 서은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벽돌에서 주연의 지문이 발견됐고 메시지 시간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모든 정황이 주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연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충격을 받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벽돌에 너 말고 다른 사람 지문도 묻어있는 거 알아? 김 변호사는 걱정할 것 없다는 말투였다. 주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경찰이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주연은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다.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금방 풀려날 줄 알았다. 하지만 금방 풀려날 것 같았던 날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더니 점점 늘어났다. 네 지문이 뚜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널 범인으로 몰아가기엔 문제가 있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널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지도 않아.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으로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넌 지금처럼 네가 그런 게 아니라고만 하면 돼.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죽은 서은이의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서은이를 죽인 용의자로 지목된 서은이의 절친이었던 주연, 그 주연의 변호사, 김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죠. 두 번째 챕터에서 김 변호사의 내용이 나오면서 주연의 엄마, 아빠의 성격도 살짝살짝 보였는데요. 세 번째 챕터부터
또 그 관련 인물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서은과 주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범인은 누구일지,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 들으셨다고 하시면 범인이 누구일 것 같은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재밌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댓글이 달릴까요? 댓글이 달리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달라잇 되세요.